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학 공부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3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질문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 수학 공부가 왜 어려운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학이 어려운 이유. 예,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얘기 들어보면 여기 캐나다에서도 저는 한국이 주로 이제 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캐나다도 이제 많이 그렇더라고요. 수학을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선생님들도 이제 그 시험이나 이런 것들의 수위를 좀 조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수학이 어려운 이유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수학을 제가 이제 요거 하나 놓고 볼게요. 1 더하기 1은 2. 아주 간단하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럼 1 더하기 1은 2.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뭐죠? 수학 공부 시킨다고 이제 저희도 물론 이제 그다음에 제가 그 아이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다 저희 없애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학 그 미적분 다 풀어요. 그래 놓고 나서 계산할 때 가끔 가다 보면은 저희 계산기를 두들겨야지만 답이 나오고 계산기 안 두들기면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어려운 미적분이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도 또 적분은 미분을 배우고 나면은 뭐 적분은 이제 뒤집어서 하는 거니까 그 쉽다 그러잖아요. 뭐 저는 저 공부를 그렇게까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적분 같은 경우는 혼자서 예습하고 혼자서 다 끝냈어요. 미분까지는 좀 이제 그 도움을 많이 줬지만 물론 제가 준 도움은 아니고요. 저는 수학하고는 저도 그 수학을 많이 다루면서 공식을 많이 다루면서 했었지만 제가 했던 수학도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르칠 수는 없죠. 예.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가르쳤는데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걸 딱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이 더하기 개념을 익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책이 굉장히 좀 어, 뭐 생각보다는 두껍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예제가 있어서 이거 더하고 이래가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 그거 뭐 저희 왜 몰라? 그 단순하지.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을 개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생각을 못 하신 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사과 있으면요. 사과 2개 딱 갖다 놓고 사과 1개, 그죠? 사과 2개. 아니면 아무 물건에 딱 갖다 놓고 2개 갖다 놓고 한번 딱 보세요. 1 더하기 1은 2. 이거는 실제로 제가 저기서 많이 봤어요. 어린아이들 더하기 하는 공부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한번 딱 보세요. 과연 이 1 더하기 1이 성립을 하려면 1 이퀄 1이라 해야 돼요. 1은 1이라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과 가져오셨으면 2개 놓고 보세요. 두 사과가 똑같은가?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무게가 다르니까 크기도 다르겠죠. 맛을 보면 맛도 다르겠죠. 그래서 사과 2개 썰어 놓고 나서 먹다 보면은 맛이 2개가 확 차이 나는 경우가 있죠. 네, 달라요. 자, 그런데 1 더하기 1은 2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안 되죠. 제가 이 펜을 들고 있는데 이 펜은요 공장에서 나온 거예요.
공장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찍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똑같은 거를 두 개를 사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아주 정밀한 저울 위에 딱 올려놨을 때 과연, 그러니까 정밀한 저울이라는 건 이제 0.000000001g 뭐 이 정도까지도 이 차이를 잴 수 있는 저울을 가져오고 딱 올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두 개의 펜이 똑같을까? 뭐 이거는 그걸 따지지 않아도 되죠. 저희 삼성이든 애플이든 나오는 휴대전화 한번 보세요. 배럴이 똑같이 만든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배럴은 퍽 하고 터져요. 어떤 거는 안 터져요.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안에들 납땜할 때 납땜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고, 차이는 무궁무진하죠. 자, 그러면은 이 펜 공장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0.00001의 차이가 난다 하면은 1 더하기 1에 만약 여기에 0.00000 뭐 1의 차이다라고 하면 2.0000 얼마가 돼야 되죠. 1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모래사장의 모래알도 다르고, 원자도 저희 여러분들 원자의 세계 그러면은 수소, 그러면 수소가 똑같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주변에 뭐가 달라붙었냐에 따라서 전자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원자의 세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 걔네들이 그 전자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거죠. 이걸 지우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구가 있으면 달이 이렇게 돌고 지구를 돌죠. 그 다음에 여기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지구가 돌잖아요. 그럴 때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달이 지구를 돌 때 그 이 거리가 항상 똑같은 것을 돌까? 아니거든요. 조금씩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예, 밸런스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의 현상은 모든 것들은 밸런스예요. 균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2다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자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과 두 개만 놓고 봐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더하기 1을 놓고 했더니 안 돼요. 그러면 볼륨을 집어넣어야 돼요. 부피를 집어넣었다고 볼 거예요. 이제 부피라고 써볼게요. 부피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랬더니 부피를 했더니 또 무게가 달라져요. 왜냐? 사과가 어떤 거는 퍼석한 사과가 있고 어떤 거는 아주 덴스하게, 그러니까 좀 꽉 찬 사과, 주스가 좀 가득한 거, 어떤 거는 수분기가 좀 마른 거. 그러니까 부피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정을 봐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무게가 들어가고 부피가 들어가고 뭐 수분을 날렸을 때의 값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가면서 계속 교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x를 집어넣고 x라고 하는 변수죠. 네, 변수를 집어넣고 또 x만 있나요? 무게가 바뀌면 부피도 바뀌니까 부피라고 하는 변수를 y로 집어넣어 볼게요. y로 집어넣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니 또 그 수분기가 날아갔을 때와 뭐 이런 것들은 하니까 또 수분 함량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식이 말 그대로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력에 대한 공식, 무슨 가속도, 뭐 그 자연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뭐 자유낙하했을 때 물체의 그런 떨어지는 것들, 이런 내용들 에너지 계산하고 이 내용들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물론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물리적인 차이도 여러분들 이게 양자역학이라 가지고 특별히 어려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예, 여러분들 제가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여러분들 양자역학의 개념 이미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 물이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반대편이 보이죠. 물론 이제 좀 굴곡이 졌는데 굴곡진 거 다 제하고 반대편이 보여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시광선은 이걸 뚫고 지나가요. 물하고 상호작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하고 상호작용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열이에요. 예, 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같은 거 들으면 인프라레드라 그러죠. 인프라레드 같은 거를 계속 집어넣어주면 얘네들은 끓어요, 물이. 근데 실제로 엑스레이보다 저희 가시광선이 약한 빛이거든요, 에너지상으로. 그런데 열은 가시광선보다도 약해요. 그런데 물을 끓여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상호작용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은 자기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봉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인프라레드 있죠? 예,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것이 이 수소 결합의 에너지하고 딱 들어맞아서 인프라레드가 들어가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심해지면 끓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이 공기 중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열이 없으면 서로 늘어붙고 그래서 이제 응결된다 그러죠. 예, 컨덴세이션이 돼가지고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그 영역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신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 앞서서 1, 2부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이 실제로 공부의 핵심이 돼서 그것들을 찾아갈 때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경험이 엄청나게 큰 그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두뇌 발달에 있어서는. 근데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저희 뭐죠? 이 열에 대한 것과 물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 모르고 가면은 학교 가면 어떠죠? 컨덴세이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온도가 낮을 때 물이 응결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배우면은요 공부 저 두뇌에 남지도 않을 분들어 그 시간이 지나서 배운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머리가 싹 비워져요. 거기다가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본 거죠. 뭐냐면은 시험 공부 10분 전까지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 보러 들어가서 어 이게 뭐였지 단어가 컨 뭘로 시작하지? 막 이래가면서 분명히 10분 전까지 기억했는데 이런 현상이 그대로 벌어져요. 예. 왜냐하면 개념과 이 지식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오는 건데 그 이야기는 뭐 제가 오늘 여기는 지금 이번 시리즈는 수학에 대한 거니까 빼고요. 어쨌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변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식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네. 자, 거기다가 이 수학 공부에다 이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바로 이거죠. 사람들이 여기다가 허상을 하나를 더 심어 넣었어요. 허상. 그게 뭐냐?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음수의 개념이에요. 음수. 음수의 개념인데 이게 나중에 더 가서 뭐가 또 생기냐면은 허수의 개념까지 나오죠. 네, 허수의 개념이 또 나와요. 왜냐? 음수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상대성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해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상대적인 개념은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정립을 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과 빛의 속도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정립을 했을 뿐이지 실제 상대적인 개념은 중력의 개념과 힘의 개념 여기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내가 자동차를 60km per hour로 60km 시간당 60km로 달리면은 옆차가 80km로 달리면 나보다 빨리 앞서갈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거를 개념화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것을 개념화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은 빛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뿐이고 뉴턴은 힘과 이 물체가 날아가는 거리 뭐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뿐이지 두 가지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다 보니까 하나가
예를 들면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이고 여기 지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지구를 태양이 잡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를 뜻할까요? 얘는 어떤 힘이 있어서 이거를 끌어당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그도 그럴 것이 지구에서 있으면서 우리 몸이 공중에 떠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끌어당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는 힘이 플러스가 되는 힘이고 여기는 수동적이니까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게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요것을 지금 15분이 넘어갔으니까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